웰컴백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평 3강의 1,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의 시작됐으니까 절대 독해 공략법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3강 문제는 요지와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대수능에서 20번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사실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1분 20초, 그러니까 최대가 1분 20초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조금 쉽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1분 이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방법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의 오지선단을 먼저 보셔서 여러분들 컴사 있죠? 컴사로 키워드를 정확하게 마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문장에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사실 마지막 문장만 보고선 사실 30초 컷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마지막 문제에 정확하게 주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첫 문장을 먼저 읽어라. 첫 문장 하나 정도는 읽어라.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도입부라는 것이 말을 어렵게 시작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첫 문장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쭉 눈으로 훑으시다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however이라든지 아니면 but이나 yet 이런 어떤 문장의 전환이 일어나는 연결어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장이 요즘 주제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것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선단을 먼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게이트웨이의 문제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2019년 대수능 20번에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키워드는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개념화인데 이 개념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무엇에 따라서 바로 적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윤리관에 따라서 적의 개념을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3번 정도를 읽게 되면 1번에서 적과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1번하고 3번으로 답이 갈릴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전쟁 예방과 정치적 결정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쟁 예방이라는 단어와 정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쁘다라는 말을 막 해놔야겠죠. 그러면 앞서 제가 절대 독해 공략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문장하고 역접이 있는 however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제가 남겨놨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해드리고요. 첫 문장을 봤더니 전쟁이 한다면 여러분들 이 단어 우리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단어로 많이 알고 있냐면 conceive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죠. conceive는 상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able이 붙어서 상상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앞에 in이 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상상할 수가 없대요. 뭐 없이는요? 적에 대한 이미지나 컨셉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컨셉트라는 개념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과 3번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경계를 해야 된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however 그러나 우리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토픽을 알려주고 있네요. 근데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be cautious 무슨 뜻이죠? 경계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내가 기억을 했다라면은 1번을 빨리 고를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더 고마운 것은 뒤로 쭉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형용사 보이세요? abstract가 무슨 뜻이죠? 추상적 그리고 유니폼이라는 게 우리 학교 교복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유니폼은 획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게도 1번에 있는 키워드를 전부 다 제시를 해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번 대수능 문제는 학생들이 이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컴사로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에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빨리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오지선단에 있는 키워드를 파악하는 문제는 이 주장, 요지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4강, 5강에 나오는 제목하고 그다음에 주제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풀이가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평소에는 연습을 절대로 안 하다가 언제 모의고사 때 점점 시험을 보면 볼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갑자기 시험 당일날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이게 평소에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기출문제 많이 풀고 계실 거예요. 모의고사 시간 딱 재서. 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앞으로 영어 독해 연습하고 나중에 수능 완성이 나올 때에도 주장, 제목, 요지, 주제 같은 문제는 내가 이렇게 오지선단에서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읽어야겠구나라는 훈련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3강 그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강의 1번 문제는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장이나 요지 파악이나 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지선단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독해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어린아이의 관점, 창의력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이 답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시도하기 전에 뭐를 봐라? 가능성을 봐라. 그러니까 시도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지는 여부에 대한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규율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글쓰기와 그림 능력은 뭐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5번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딱딱 찝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미 공부를 다 해오셨죠. 해오셨을 때 5번에 보면 가정과 직장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키워드를 잘못 찾았을 경우에는 오답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한 문장의 글을 가지고서 내가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 전체 글을 읽고 나서 주제와 제목, 요지를 파악하고 로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독해 능력이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훈련이 조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제가 남겨놨고요. 여기서 핵심되는 것을 포인트를 해드렸어요. 빨리 책에다가 여러분들 마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갔더니 3살짜리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면서 뭐 하지 않는데요. Don't have to deal with니까 무엇을 다루지 않는데요. 똑같은 규칙과 현실을 뭐가 하는 것. 어른들이 다루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규칙과 리얼리티, 현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으로 갔더니 for that reason alone,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value of, 투부정사 하는 게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은 투부정사 하는 게 이 글에 뭐가 될까요?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그 메시지를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상상하냐면 여러분들이 would 다음에는 act가 생략이 됐어요. 이 어법적인 문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if절부터 먼저 가시면 만일 여러분들이 한 어린아이 라면 여러분들이 행동할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깠지만 한마디로 뭐처럼 행동해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라. 근데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풀고 수능을 공부하고 내신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뭐예요? 예습을 해오시고 정독을 해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적인 학습 방법은 안 된다고 했어요. 주제는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이고 당연히 토픽 문제는 valuable에 속하는 마지막 문장이 이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단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imagin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상력이 풍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imaginativ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휘 문제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라는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밑줄 짜자짝 쳐놓고 사용이 잘못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imaginative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imaginary를 대신할 수 있는데 imaginary는 무슨 뜻이냐면 상상에만 존재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imaginative하고 어떻게 되나요? 의미상으로 굉장히 갭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imagine 다음에 able이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상상이 가능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BTS를 만난다고? 그건 참 상상이 가능한 일이지. 라고 했을 경우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특색을 나타낼 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oundary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경계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국경선에서도 많이 쓰이죠.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맨 마지막 문장에도 bound에다가 이제 less가 붙었어요. 없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무한한 거침이 없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careless요. 여기도 less가 붙었죠. 뭐가 없는이에요. care. 근심 걱정이 없는 건데 쌤이니까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심이 없는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free가 되면 우리 저번에도 했었어요. 그죠? free가 들어갔을 때 sugar free 기억하시죠? 뭐가 없는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정신이 없는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한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키밍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갔을 때 3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성인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다고 하죠. 상상력이 풍부해서 어른들은 불가능을 보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가능성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고 있죠? 아이들이 벽에다 막 낙서하는 거예요. 그것만 봤을 때에도 아이들이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들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아이들의 앵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5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3강의 1번 지문 구문 독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문장이요. 3살짜리 아이들은 don't have to deal with. 다룰 필요가 없대요. have to가 들어갔으니까 다룰 필요가 없대요. 똑같은 규칙이나 현실을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reality가 여러분들 명사죠. adults도 명사예요. 그러면 이쯤이면 여러분들 바로 나오셔야죠. 명사와 명사 연달아 나올 수 없다. 그럼 이 사이에 무조건 뭐가 생겼다? 이 사이에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여기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강 같은 경우에는 도치 구문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2강은 분사 구문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 제가 인트로로 따로 뺐어요. 그래서 3강도 따로 뺄까 고민을 했을 정도의 아이예요. 이 두에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법 어떻게 푸시죠? 무조건 이거는 대동사다라고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더지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강조두인지 도치인지 대동사 문제인지를 푸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딱 보고서 얘들아 이건 강조두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알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거를 단반에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엄청 빠르고 쉽게. 자, 그거 찾는 방법. 강조두라는 건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강조할 때 써요. 즉, 두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도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뀔 때 쓰는 거죠. 뭐 일반 동사건 뭐건 그런 걸 떠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도치를 나타내는 두더지 같은 경우에 두더지 나오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온다?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강조주나 도치는 여러분들이 밑줄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느냐, 아니면 주어 동사 원형이 있느냐를 가지고서는 그냥 눈으로 쭉 훑었을 때 금세 체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 지문에서 두 뒤에 동사 원형 없죠? 더불어서 주어 동사 원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문제다. 그 다음에 얘는 대동사 문제구나. 요렇게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뭔가 되게 복잡해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계이며 사실 이거를 알고서 체킹을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딱 뒤에만 딱 보고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1초 말고 한 2초? 자, 그러면 대동사요. 대동사는 제가 이따가 엄청 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 이유는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대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참고로 대동사 문제는 여러분들 비동사냐 두더지냐 말고 또 조동사 문제인지까지 같이 세 가지를 엮으셔야 되고요. 즉 앞에 있는 동사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어디에 있더라? 얘가 대신하는 동사, 얘가 대신하는 동사는 deal with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deal이라는 것은 일반 동사를 나타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 두더지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동사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습과 반복 학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그렇게 어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어른들이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규칙과 현실을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우리보다 어떻겠어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번 문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데에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가능성을 보는데 어디에서 가능성을 보냐면 the rest of us는 누구겠어요? 우리 어른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규칙과 한계와 불가능을 보는 곳에서 아이들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 교재의 사용 설명서가 요번에는 ABS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 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를 막 필기를 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왜 우리는 문법 풀었을 때 밑줄 딱 쳐져 있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푸는 방법만 알면 돼요. where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무조건 which 관계대명사냐? where 관계부사냐를 물어보지 아니면 여기서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를 절대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어요? 뒷문장 보고 풀잖아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근데 이 문장 어떻게 생겼죠?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엔 위치 올 수 없어. 그 정도만 여러분들 사실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실게요. That's why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항상 that's the reason why가 생략이 되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that's the reason why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주어 동사한 이유이단데 한마디로 앞문장이 이유고 뒷문장이 결과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앞 문장의 그런 이유 때문에, 즉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불가능을 보는 곳에서 아이들이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famous for 잘 알려져 있죠. 뭐로 잘 알려져 있냐면 벽에다가 writing은 그냥 글씨 쓰다가 아니라 낙서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벽에다가 막 낙서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you는 여러분들 성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해석할게요. 우리들은 보죠. 뭐를 보냐면 완벽하게 painted living room이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색칠이 되어져 있는 거실방을 우리가 봐요. 여기 있는 painted는 뒤에 있는 living room을 꾸며주기 때문에 pp가 와야 되겠죠. 수동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자 여기에 that이 왔는데 이 that은 왜 왔느냐? 쉽게 보이시죠? 앞문장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조금 더 강렬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 우리가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져지면 절대로 안 되는 리빙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실을 아이들은 뭐로 보고 있어요? 블랭크 캔버스니까 캔버스가 여러분들 그냥 스케치북 있죠. 그러니까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케치북처럼 아이들 눈에는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이요. 첫 문장이 even if, even though가 무슨 뜻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뭐죠? 접속사예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저번 분사구문 공부했던 게 여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앞문장이 접주동이면 앞문장이 뭐가 된다? 종속절이 되고 뒷문장이 뭐가 된다? 주절이 된다. 주절은 뭐로 시작하죠? 주어와 동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싱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앞에 콤마 있네. 얘 분사구문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강의 인트로 분사구문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세요. 즉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싱은 주어라는 뭐가 된다? 그렇죠. 동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동명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sing life, 삶을 보는 건데 삶을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 어느 정도 근심이 없는 아이들의 앵글,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우리가 삶을 본다라는 것은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사 찾으셔야죠. 자, 동사가 give가 나왔어요. 뭐를 준대요? give you,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perspective, 무슨 뜻이죠? 관점이에요. 어느 정도 근심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 근심이 별로 없는 아이들의 앵글에서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에서 perspective가 항상 on이란 전치사랑 같이 쓰여요. 자, 여러분들 on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on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절이 오려면 목적어, 즉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명사절에 처음 이끄는 how가 나왔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다른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더 웨이가 생략된 관계부사 how다. 아니면은 뭐 의문사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명사절이니까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가 없죠. 더 웨이가 생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간접의문문은 우리 학생들 의주동만 알아요. 근데 간접의문문은 언제 쓴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어떤 절일 때? 명사절일 때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며 그때 순서가 의주동이에요. 다시 한번 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을 이끌 때 그때 간접 의문문이고 순서가 의주동이 돼요. 그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떻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든 사실은 틀리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여기 방법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저는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어느 정도 근심이 없는 아이들의 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 how you spend your time. 첫 번째,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줍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and에 걸렸으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의 household problems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문장도 이 challenge를 어떻게 해석하지? 도전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이게 그냥 problems랑 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직장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아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for that reason alone, 그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아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문제 또는 직장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퍼스펙티브,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를 좀 보실게요. 자, 이 to 얼른 빨리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무슨 상상을 할까요? 자, 그럼 뒤에 조금만 더 보실게요. Imagine yourself acting에서 자, acting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좀 쳐보실까요? 이 acting이 ing는 왜 왔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부분을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얘는 독해에서 종종 나와요. 여러분들 imagine이랑 같이 연결해 주세요. 이 imagine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imagine picture 한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적어주세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각 동사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진행을 강조할 때 ing를 쓰기로 되어져 있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할 때 imagine과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의미를 상상을 해보면 픽처도 단순히 찰칵하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 대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면에 대해서 그려보다, 마음속에 보다 see 그래서 여러분들이 image하고 picture 같은 경우는 see를 대신하는 지각 동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뒷문장에 갈게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를 상상을 하려는데 as 뭐처럼 행동하냐면 you would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행동할 것처럼 행동하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는 문장이에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would예요. 아마 이걸 공부해본 학생들은 이미 해설지나 그런 걸 통해서 would 뒤에 act가 생략됐어라고 act라고 여러분들 가로치고선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 자리가 여러분들 did라고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걸 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did라고 밑줄이 쳐져 있고 어법적으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고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이걸 did 아니지 이거 당연히 would지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대동사 문제거든요. 요번에 제가 조금 있다가 대수능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요번에 대수능 어법 문제가 정답률이 30% 안팎밖에 안 됐었어요. 그것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대동사라는 분인데 이 대동사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두더지하고 비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조동사의 개념에다가 거기에다가 시제 문제까지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해석을 좀 먼저 해드리고서는 대동사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 used act가 이제 생략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if you were just a child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단지 아이라면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뒤에 형용사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자유분방하고 거침도 없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이고 왜냐면은 아이들 벽에다가 막 낙서하는 거 통제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창의롭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행동할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해석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대동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동사는 도치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대동사는 도치랑 같은 개념인데 이 도치와 대동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두더지와 비동사만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거기다가 뭐를 넣으셔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조동사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can, may, might, must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조동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에 있을 때 have pp 있죠. 이 have는 왜 왔냐면 완료 시제라는 즉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온 도와주는 역할하는 조동사 I예요. 더불어서 수동태 BPP로 생겼죠. 그래서 이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의미상으로 수동이라는 의미를 담아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하는 조동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진행형도 마찬가지요. 비동사 ing에서 이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라는 그 시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 앞에다가 be를 붙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문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대동사나 도치구문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비동사, 두더지, 그리고 조동사를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현재 완료나 진행형, 수동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갖춘 동사는 이 세 번째 조동사가 포함된 동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사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BTS의 한 멤버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그는 BTS의 한 멤버입니까? 라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울 때 학교 선생님이 도치구문이라는 그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여러분들은 이미 도치구문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을 이미 다 배운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Yes, he is. 여기에서 이 is는 Yes, he is a member of BTS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반 동사도 보실게요. 그녀는 BTS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love는 일반 동사가 쓰인 거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두더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동사는 원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답은 어떻게 되죠? Yes, she does가 되는 거고 이때 does는 love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쉬운 문장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조동사로 한번 가보실게요. RM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라는 문장에서 자, 여기 can speak 보이시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를 도치할 경우 누구만 앞으로 오면 된다? 그렇죠. 조동사 can만 앞으로 오면 됩니다. 더불어서 대답은 어떻게 되나요? Yes, he can. 자, 이때 can은 뭐다? can speak in English를 대신하는 대동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다. 이때 공연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적 어법 시제로 봤을 때 경험에 해당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꿀게요. BTS는 빌보드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have만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they performed는 그 뒤에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답까지요. Yes, they have. 자, 이제 원리가 보이시나요?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동사를 비동사, 두더지, 조동사,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어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어발식으로 주렁주렁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대동사는 딱 3개. 뭐라고요?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두더지, 세 번째 조동사.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재 완료의 have나 수동태, 진행형의 비동사는 그냥 우리가 조동사의 범위 안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19 대수능 어법인데요. 이때 도치구문이 엄청 어려웠어요. DD에 밑줄 쳐져 있었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자, 이 앞에 as에 걸렸어요. 여기 as에 걸렸죠. 자, 이거 무슨 문제? 아, 대동사 문제.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앞에서 빨리 뭐 찾죠? 두더지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다단 자, 앞문장을 봤더니 앞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문장 동사를 찾아봤더니 선생님 has하고 been 사이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나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 never이라는 부정어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은 항상 주어라는 명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정어구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됐다? 주어 동사가 서로 도치가 됐다. 선생님 그럼 has만 왜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지문 기억하시나요? have they performed 했을 때 현재 완료 시제의 have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조동사만 앞으로 뺀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동사를 하려면 자, has been achieved에 대한 대동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has라는 조동사로 받아줘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id는 아니니까 탈락인데요. 근데 이때 정답을 봤을 때 정답이 심지어 has가 아니라 뭐였었냐면 was였대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는 시제가 현재 완료였었는데 뒤에는 시제가 과거 시제로 바뀐 상태입니다. 앞에는 before와 since에 걸려서 현재 완료가 왔는데 이거는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즉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꼭 집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왔어요. 그래서 답이 was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 BTS 얘기했을 때 엄청 쉬웠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문장 읽기 이전에 두더지에 밑줄 쳐져 있으면 빨리 이거 셋 중에 하나라고 했죠?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면 강조, 뒤에 주어 동사 왔다면 도치, 근데 그거 아니라면 대동사. 자, 그럼 얘는 대동사. 그 다음, 자, 얘가 대동사였을 때 얘의 답은 두더지이거나 비동사거나 조동사거나 세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문장을 갔을 때 앞문장의 동사가 has been achieved니까 has도 조동사, be는 수동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시제 변형이 없었다면 has가 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시제가 뒤에서는 과거 시제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는 it was achieved in Egypt가 돼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was achieved에서 was는 또 뭐가 된다? 얘는 비동사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아이구나라고 보셔서 was가 대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 자리에 was라고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이거를 맞았을까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더지 아시겠죠? 또치와 대동사 이 아이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와 향후 수능 한 2, 3년 정도는 대세가 될 아이입니다. 5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요즘 워낙 변화가 빠른 시기라서 한 2, 3년 정도는 대세가 될 아이고요. 대동사 문제를 단순히 앞에서 뭐 일반 동사 찾고 비동사 찾고의 개념이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된다? 이젠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대동사에서도 시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오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됐었다? 사실은 여기가 you act 해도 됐었던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you do라고 해도 됐었던 문제였었는데 문제는 이 주절을 지금 누구한테 받아주고 있어요? 가정법의 수식을 받다 보니까 얘가 시제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가정법 시제가 되어버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ct라는 동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두더지를 썼어야 됐었지만 두더지가 아니라 시제, 가정법 시제에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어떻게 됐다? 조동사 would를 쓴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설마 우리 수능에서 시제 변형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법 시제 변형하는 대동사까지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단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신 가주어 진주어까지 나왔죠. 가정법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술형 대비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 자리 어떻게 돼야 된다. You did 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거 맞아. 이 자리는 대동사 문제인데 if에 걸렸기 때문에 would란 조동사를 대신 써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도치와 대동사에 대해서는 어법을 지금 영상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월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에 걸렸냐면 if에 걸린 무슨 문제다. 얘 가정법 시제구나 해서 가정법 시제 기억하셔야죠. if 주어 과거, 주어 would 동사 원형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여기까지가 이제 5화로고요. 3강의 1번 문제는 굉장히 어법적인 문제 때문에 오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돈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하이라이트를 해드려요. 제가 앞서서 수능 특강은 한 두세 권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가는 스키밍 하도록 단어에만 밑줄 짝짝짝 쳐서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한 권에다가는 이렇게 어법적인 포인트를 내가 막 필기한 거 말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막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내가 공부한 부분을 복습할 때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는 왜 왔었죠? 대동사로서 얘가 누굴 대신한다고요? 저 앞에 있는 deal with 대신한 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ainted는 뒤에 있는 거실을 꾸며주는 수동 주의하라고 하셨고, 자,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 그다음 touched는 당연히 이 문장이 앞에 있는 living room을 꾸며주죠. 그래서 여기에도 수동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콤마 ing 나와서 분사구문 아니죠? 앞에가 접주동이니까 뒤에는 주어라는 동명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how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사냐 아니면 뭐 간접 의문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만에 하나 오니치 또는 how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니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혼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perspective on 하고 문장 끊으셔야 돼요. 알겠죠? on 하고 문장 끊고 그 뒷문장을 봤을 때 뒷문장이 완전해서 관계부사 how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고 액팅은 학습해야 기억하죠. imagine에 걸렸다. 그래서 imagine 지각동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would는 조동사인데 act를 대신했지만 뭐에 걸렸다? if라는 가정법에 걸렸다. 그래서 가정법 시제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지요? 자, 여기까지가 어법 포인트고요. 우리 글의 로직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조금 요 부분 여러분들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앞문장이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That's why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문장이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for the reason alone 그 이유만으로도 자, 우리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와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요거를 굳이 낸다라는 건 조금 치사한 것 같기는 한데 학교 내신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내는 학교가 요즘은 거의 없죠. 고3에서는. 왜냐면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내다 보니까. 근데 1등급을 갈리기 위해서 서술형을 내는 학교들이 있고 더불어서 1등급을 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난해한 삽입 문장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해석했을 때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저기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거의 암기하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답에 근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삽입 문장 주의를 내신 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3강의 1번 문제고요. 다음은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 문제. 글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키워드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선진국과 현지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2번은 인구수가 언어의 생명력과 발전과의 관계성을 물어보겠죠. 3번은 문화 정체성과 현지어와의 관계성이고요. 4번은 현지어와 문자 체제 그리고 교육 자료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5번은 읽기와 쓰기가 취업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전에 키워드를 연결을 해드렸을 때 뭐뭐 해야 한다, 주요한 척도이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은 다 뺐어요. 뭐와 뭐와의 상관관계성을만 여러분들이 찝으셔도 글의 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가 남겨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만 표시해도 답이 보이시지 않나요? 자, 어떤 단어 보이시죠? 교육, literacy가 무슨 뜻이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local language가 뭐죠? 현지어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교육 나왔고요. 현지어 나왔어요.
여기 현지어 있고요. 교육 있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과 4번으로 얼추 답이 가려질 수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마지막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 material 무슨 뜻이죠? 자료란 뜻이죠. 자, 이해되셨죠? reading material 자료란 뜻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된다? 답은 그렇죠. 4번이 된다. 요렇게 답을 이런 문제는 고맙게도 우리가 빠르게 이제 키워드를 마킹을 제대로만 했다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봐가지고 사실 30초 컷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문과, 이과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자기만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이런 키워드를 파악하는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인데 그거 정말 아니고 내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키워드를 잘못 파악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차고차고 넘치면은 나만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이 쌓인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정독 전부 다 해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현지어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현지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타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건이 따라요.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그 자료 있죠.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휘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vitality하고 revitalize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vitality가 생명력이고 vitalize가 활력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re가 됐으니까는 새롭게 활력을 주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verall은 이제 구어의라는 형용사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solely는 오로지 단독으로라는 부사입니다. 코스트는 여러분들 뭐 비용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돈은 아니고요.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regardless는 지금 콤마 보이시죠? 여하튼에서 문장의 전환을 앞부분이 그렇든 어쨌든지 간에 라는 연결어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edagogical 무슨 뜻이냐면 교육학의 좀 생소한 단어죠. reference는 여러분들 참고, 참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scriptive는 서술하는, 기술하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descriptive grammar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해설지에 기술 문법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기술 문법이 뭐지? 이 얘기예요. 기술하는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썼을 때 사용하는 gramma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ily 쉽게인데요. 우리 학생들 수능만 보면 공부 끝난 거 아니죠. 사실 대학교 때 공부 더 엄청 힘들게 하는데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난생 처음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처음으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들이 거치는 거라서 수능에 대해서 조금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되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토익 시험을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readily 같은 경우에는 토익 단어예요. 토익 단어. 그래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readilly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키밍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ocal language, 일단 현지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linguist가 누구죠? 언어학자죠. 그러니까 언어학자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현지어로 되어져 있는 교육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일부 어떤 지역 공동체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reject, 거절을 하고요. 오로지 자기네 현지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구어의 전통으로서만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어의 정통성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된다?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그 언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어쨌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어체가 아니라 읽고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죠. 그러면 읽고 쓸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자 체제가 필요한데 모든 언어의 반이 넘는 그런 언어들은 아직도 문자 형태가 있지 않는 곳이 있고 문자 체제가 더 개발이 되어줘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 자료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가 돼요? 일단은 그걸 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지 그 교육 자료를 읽고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쭉 이렇게 그림을 나열을 하면서 글을 나열을 하면서 글의 전개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로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것도 로직으로서 변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가망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화로 오늘 알고 오늘 바로 끝내는 두 번째 지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대부분의 언어학자와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있대요. 이 대시 왜 왔냐면 앞에 있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교육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뭐에 대해서? 현지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어에 대한 교육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뭐하다고? 필수적이다라고 보는데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cessary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뭐 하는데 필수적이다? 첫 번째,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두 번째, 언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language를 지금 또 수식해주는 pp가 왔네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위협받는, 멸종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언어에, 그러니까 흔히 사용이 되지 않아서만 언어가 없어지려고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언어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뭐가 필수적이다. 교육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most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를 보시면 그런데 몇몇의 현지 사람들은 몇몇의 지역 공동체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는 감이 오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한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this notion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뭐다? 삽입 문장으로 나올 가망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 뒤에 콤마하고 ing가 나왔는데 앞문장이 지금 주절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된다? 종속절이다. 즉 뭐라고 보셔야 돼요?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원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교육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라는 개념에 거절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대요? 그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보존을 하고 싶어. 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뒤에를 보시면 그들의 구어의 전통을 preserve, 보존하는 것을 원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원한대요? 오로지 그것들에만 의존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댐이 가리키는 거는 뭐겠어요? 그쵸? 여기 앞에 있는 그들의 구어 전통을 얘기를 하겠죠. 구어 전통을 보존하고 그냥 구어 전통에만 의존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어체라는 것은 뭐가 없나요? 글자체가 없다라는 거, 문자체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시면 however 해서 연결하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제로 빨리 다시 넘어와야 돼.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거기에는 이러한 결정에는 즉 구어체에만 의존하고 싶어라는 우리의 결정에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는 뭐가 따른다? cost,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메인스가 여러분들 그냥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들을 굉장히 limits, 한계를 주고 있는데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해서 지금 이니치가 앞에는 도메인스를 꾸며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기억하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게 in인지 at인지 for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전치사가 제대로 쓰였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in이치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얘 관계부사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domains라는 것은 관계부사 중에서 아무래도 공간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where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자리에 which가 나올 수도 있고 where이 나올 수도 있고 in이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문장은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동 형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most가 이제 most people이 되겠죠. 아까 맨 첫 문장에서도 most linguist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regard, 여기단데 regard는 우리가 regard A as B로 많이 수거를 공부를 했었죠. A를 뭐로 여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literacy,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 능력을 as essential, 뭐로 보고 있어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죠. 뭐에 대해서? 현지 언어에 대해서. 자, 다섯 번째 문장이요. 여러분들 제가 스키밍에서 이번 지문이 어렵다고, 로직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역접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는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이나 순서 문제가 엄청나게 변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냥 수능에서 독해 문제를 나왔는데 이렇게 자꾸 역접이 나온다, 문장이 전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제문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은 사실은 아무리 빈칸이 나오더라도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좀 보실게요. Yet,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좋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언어의 반 이상이 뭐가 없어요? 문자 형태가 없는 거예요. 문자 형태가 없으니까 일단 뭐부터 시켜줘야겠어요? Writing system, 문자 체계를 먼저 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부분 문법이요. To be developed 자리에 여러분들 별표 치셔서 need는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오는데 문제는 이 투부정사 자리가 수동의 형태를 잃을 경우 얘는 뭐로도 바꿀 수 있다? 그냥 need 동사 ing 형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도 변형이 될 수 있다. needs 다음에 developing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사실 뒷문장은 굳이 필요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지 정확하게 찝어주기 위해서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문자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사고하시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체계가 개발이 되어줘야 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제가 for them 앞에서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 in order to는 in order를 쥐어서 그냥 투부정사로 남겨도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for them은 to use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그 언어를 사용을 하려면, 그 문자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그 문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댐은 지금 저희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댐은 뭐를 해당할까요? 이건 같은 문장 안에 있으니까 쪼 앞에 있는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 이상의 언어들을 가리키므로 이 자리가 이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보실게요. 기본적인 교육학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일단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면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매테리얼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등등에 대한 교육 자료 설명이 지금 인클루딩으로 설명을 받고 있고요. 자, 그러한 교육 자료들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죠. 뭐에 대해서는 여기서 wider communicati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대화라고 의사소통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널리 사용이 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널리 사용이 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현지 언어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교재는 구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말레이시아 언어가 너무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언어가 이제 인도네시아랑 거의 언어가 비슷한데 일단은 읽는 것도 일단은 글자 자체가 영어이기도 하고 해서 알파벳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문법이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성 남성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she인지 he인지에 대한 구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시제에 대한 구별도 없대요. 그리고 또 뭐도 있더라. 단수 복수의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이 있죠. 펜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펜을 두 번 말하면 된대요. 펜펜. 그리고 그 펜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펜펜펜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서점을 막 돌면서 말레이시아 그 문법책이랑 그다음에 회화책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결국에는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서점에서 제가 끝끝내 못 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오케이, 좋았어. 현지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어. 근데 교육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문법책도 필요하고요. 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 등등등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사전도 필요한데 정말 소수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그런 교육 자료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8번 가실게요.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런 이제 reading material,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자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딱 줬는데 걔네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읽을 수 있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현지어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의 선행 조건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얘네들 문자 체제가 없다. 문자 체제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근데 교육 자료가 있어도 뭐가 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를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리뷰 첫 번째, 일단 어퍼 포인트 같이 찝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that은 왜 왔다고요? 얘는 앞에 있는 agree에 대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했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가 앞에 5월에 걸렸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거? 병렬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거는 병렬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두 번째 병렬을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ing에 대한 병렬인지 투부정사에 대한 병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threatene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language 꾸며주는 수동 주의하셔야 되고 wanting은 왜 왔더라? 여기 바로 앞에 콤마가 있는데 앞에가 어떻게 됐었죠? 앞에가 주절이므로 뒤에가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inic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which, inich, where 셋 중에 하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inich와 where 둘 다 가능하죠. 왜? 수동으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to be develope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뭐에 걸렸다고요? need에 걸려서 developing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it과 tham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tham이 가리키는 게 반 이상이 되는 언어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tham이라는 복수가 온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로직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some, 그 다음에 yet, such 자리에다가 ABC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내기가 쉬운 지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출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this notion이죠. 그러니까 몇몇의 지역 공동체들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념이 뭐였었냐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개념 뒤에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B번 같은 경우는 yet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는 알고 있으나 여기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자 형태가 없다라는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역접을 나타내는 예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전환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교육 자료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너무 쉽죠. 뭐 테리얼 빨리 찾으시면 됐었던 문제. 그래서 ABC로 문제를 낸다면 사실은 조금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를 표시를 하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문장 삽입을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세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뭐가 또 나오죠? 연결어구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학교 내신도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특강에서 연결어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변형 문제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연결어구가 있는 문장은 항상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3강의 2번 문제는 삽입 문장, 순서, 연결어구까지 해서 로직으로 변형이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3강의 1, 2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제가 그 대동사 문제 때문에 어법적으로 설명이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3강의 2번은 여러분들이 문장의 순서나 아니면 로직을 어려워하실까봐 독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정독을 정확하게 해오시고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보면 제가 EBS 판매하는 것을 엄청 촉진을 시켜준다, 판매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EBS 교재를 한 3권 정도 구입을 하셔서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 군데는 어법 전혀 필기 안 되어져 있는 곳에 어법만 딱딱딱 하이라이트 해놓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이렇게 로직, 문장 삽입이나 순서, 그 다음에 연결어구,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 스키밍할 수 있을 만한 복습의 그런 교재로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 지문을 봤을 때 오래 걸리겠지만 두 번째 볼 때 훨씬 시간이 짧아지고 세 번째 때 더 짧아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3강의 1번과 2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